장두식 작가입니다. 국제 정세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좀 들어갔습니다. 그럼 과연 그 이란은 또 어떤 나라인가?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히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언제나 사람으로 붐비는 서울 강남역에서 일본 출구로 나와 한 50m 정도 걸으면은 녹색과 흰색,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그 깃발을 볼 수가 있다. 그 테헤란로 표지석 근처에 걸려 있는 그 이란의 그 국기다. 우리에게 이란은 그 이슬람 원리주의와 반미주의 국가로 또 인식이 되고 있다. 하지만 한때는 그 이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국가였다. 1차 오일 쇼크로 석유 도입이 막힌 우리에게 이란은 원유를 또 공급을 해줬다. 1976년에는 하루 6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한다는 협정도 또 체결해줬다. 1977년 구자촌 그 서울시장이 테헤란 시장 그 방안에 맞춰서 당초 그 삼릉로였던 도로의 명칭을 이란 수도의 명칭을 따서 그 테헤란로라고 명명했던 것은 우리에게 아주 그 고맙고 소중한 나라였기 때문이었다. 과거에 그 뭐 페르시아로 불리던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먼저 석유를 또 생산한 곳이다. 1908년 이란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이 되면서 중동의 역사는 또 바뀌게 된 것이다. 이란의 그 원유와 가스의 매장량은 엄청나다. 원유 매장량은 한 2,090억 배럴로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3위다. 천연가스는 세계 2위. 1970년대 후반 한때 하루에 600만 배럴을 생산하던 그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2020년 2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. 미국의 그 제재 때문이었다. 하지만 2024년에는 408만 배럴까지 또 생산량이 회복이 돼 세계 7위다. 천연가스의 경우 2023년에 2,450억 제곱미터를 생산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다. 그 풍부한 원유 및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이란의 그 에너지 상황은 좋지가 않다.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그 서방의 경제 그 제재 때문이다.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정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. 이란이 보유한 정유 시설 9개 가운데 3개만 1979년 이후에 건설이 됐다. 그만큼 대부분의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. 또 그 결과 이란은 저품질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다. 그 생산량의 한 20% 정도만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아주 품질이 형편없다. 그 생산량도 또 부족하고 이란은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또 생산하는 제조업 역량을 또 보유하고 있다. 하지만 제조로 인해 낡은 기술을 사용하는 관계로 연비는 아주 매우 낮다. 그러나 그 연비가 낮은 자동차도 연료비가 또 저렴해서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그 이란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한 35원 수준으로 세계에서 아주 가장 저렴하다. 근데 문제는 이란의 그 휘발유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. 2024년 한 해에 8% 증가할 정도다. 국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 그 이란은 2023년부터 휘발유 또 수입을 또 시작했다. 그 수입으로도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또 뭐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를 섞어서 휘발유 공급을 또 늘렸다. 한마디로 이 국가의 그 차원에서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고 또 있는 것이다. 부족한 연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폐기물로 간주가 되고 있는 그 저품질 중유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. 그 결과 분지 지형인 그 테헤란에 거주하는 한 1,800만 명의 시민들은 겨울철마다 눈과 목이 타는 듯하고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의
극심한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.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를 또 사용하면 이런 문제는 상당한 부분을 또 해결할 수가 있다. 그 원유 채굴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. 과거에는 그 유종, 그 기름을 파내는 곳이죠. 유종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를 태웠지만은 현재는 이를 별도로 포집해서 또 사용한다.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원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태워서 또 처리한다. 포집을 위한 압축기 등 설비를 그 제재로 인해서 도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. 2023년의 경우 이렇게 태워버린 천연가스의 양은 무려 204억 제곱미터에 이르렀다. 우리나라의 2024년 천연가스 소비량 436억 제곱미터의 한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태워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. 한 50억 달러를 투자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가치의 천연가스를 회수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란의 그 퍽퍽한 경제 상황은 투자를 이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. 그 고온 지역에 위치한 그 테헤란은 겨울철에는 섭씨 0도까지의 온도가 또 내려간다. 땅 밑에는 가스가 넘쳐나지만 테헤란 시민들은 겨울철마다 또 천연가스 또 부족으로 추위에 떨고 있다. 그리고 또 노후된 가스관으로 인해서 새어나가는 천연가스의 양만 해도 전체 생산량의 한 8.5%에 해당하는 그 290억 제곱미터에 이른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한 8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되지만 현재 이란으로서는 그게 아직 불가능하다.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이란 국민들은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. 이란 정부는 그 휘발유를 또 배급하고 있다. 배급량은 오토바이는 매월 25리터, 승용차는 60리터, 구급차는 500리터다. 그 배급되는 휘발유의 가격은 리터당 약 한 20원에 불과하다. 이렇게 낮은 휘발유 가격은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가능하다. 당연히 막대한 재정의 적자가 발생한다. 하지만 저렴한 이런 휘발유는 또 주변 국가로서 또 이렇게 밀수출되고 있다. 전문가들은 하루에 한 2천만 리터의 휘발유가 밀수출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. 그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이란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현실화하려고 했다. 하지만 이란 정부의 시도는 또 대규모 그 시위를 불러일으켰다. 2019년 휘발유 가격이 3배로 인상이 되자 대규모 폭력 시위가 발생했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이 또 사망하기도 한 것이다. 네, 이번 그 기사를 통해서 좀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란은 돈만 제대로 투자하면은 휘발유 천연가스를 얼마든지 질 좋은 것으로 생산할 수가 있지만 서방에서 지금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아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와 휘발유는 그만큼 이란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 매장량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 휘발유의 그 품질은 아주 그냥 형편없는 것을 쓰고 있음으로 해서 그 자연 환경에도 큰 그 오염을 받고 있는 거죠. 네.